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떻게 단 한 편의 학술 논문이 거대한 기술 기업의 주가를 하루아침에 폭락시킬 수 있을까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심리가 충돌했던 바로 그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시간을 2026년 3월 26일로 돌려보겠습니다. 바로 그날, 시장은 구글이 공개한 하나의 신기술에 대해 아주 냉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판결의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. 보시는 이 숫자, 마이너스 4.7%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.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죠. 시장이 이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비관적으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였습니다. 이런 주가 하락은 당연하게도 거대한 자본 이탈로 이어졌습니다. 결국 외국인 지분율이 49% 밑으로 떨어졌는데요. 이 정도 수준은요, 무려 12.5년,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치였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. 바로 시장 하락에 돈을 거는 이른바 공매도 세력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. 당시 시장을 뒤덮었던 그 비관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아니, 대체 어떤 기술이었길래 시장이 이토록 공포에 떨었던 걸까요? 이 모든 패닉의 시작점, 그 중심에는 바로 터보퀀트라는 이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장을 그야말로 혼돈에 빠뜨렸던 이 기술, 터보퀀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터보퀀트,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본질은 이렇습니다.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실제로 쓸 때 훨씬 더 작고 또 훨씬 빠르게 만들어주는 아주 영리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구글이 이걸 만든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파일을 압축하듯이 단순하게 용량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.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, 그러니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연산 방식 자체를 바꿔서 속도를 높이는 거죠. 하드웨어의 작동 방식까지 고려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성능 향상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메모리 사용량은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속도는 3배에서 5배까지 빨라집니다. 그런데 정확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죠. 바로 이 엄청난 효율, 이게 시장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던 이유입니다. 시장은 이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보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. 시장의 논리는 이랬습니다. AI가 이제 메모리를 6분의 1밖에 안 쓴다고? 그럼 고성능 메모리, HBM 수요는 폭락하겠네. 아, AI 때문에 시작됐던 메모리 슈퍼사이클도 이걸로 끝이구나. 당장 메모리 주식 다 팔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정말 순식간에 들불처럼 시장 전체로 번져나간 겁니다. 당시에 나왔던 한 시장 보고서의 문구가 이런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. 이 기술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던 HBM 수요를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. 수요 파괴, 이 단어가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된 거죠. 하지만 과연 시장의 이런 판단이 옳았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.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현상을 다른 렌즈, 그러니까 경제학의 오래된 원리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.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. 어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 자원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이론이에요. 이걸 AI에 적용해 볼까요? AI를 돌리는 비용이 싸지면 우리가 AI를 덜 쓸까요? 아니죠. 오히려 우리 삶 모든 곳에서 훨씬 더 많은 AI를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시장이 놓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. 바로 AI의 학습과 추론은 다르다는 점입니다. 터보퀀트는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사용하는, 즉 추론 단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에요. AI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, 즉 학습시키는 단계에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. 터보퀀트는 이 학습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.
이렇게 보면 터보 퀀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AI 사용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파이가 커질 거고요.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 HBM 수요는 여전히 탄탄할 겁니다. 또 추론에 특화된 새로운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의 기회도 열리게 되죠. 결국 우리가 목격했던 그날의 패닉은 시장의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술의 본질을 오해한 단기적인 과잉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2026년 반도체 시장의 큰 그림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. AI가 이끄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. 시장은 이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에 흔들렸던 셈입니다. 그리고 이 터보컨트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. 반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.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, 즉 용량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덜 쓰는지,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는지, 즉 효율과 속도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미래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똑똑하게 연산하고 처리하느냐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앞으로 기술의 시대에 진정한 부가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.